Oh, here we go. Here we go. Holy crap. 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바이든이랑 파월이랑 만나니까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41% 12,000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틀 전 뉴스에서는 인플레가 피크 아웃을 찍었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다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20불 라인에 안착을 하였고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서 결국에는 20불을 넘겼습니다. 수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많이 긋고 계시지만 지금은 나스닥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스닥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주식 중에 하나가 루시드, 모더나, 코인베이스. 결국 지금 루시드가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방어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루시드 뭔가 작은 사이즈의 차량이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조금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루시드 에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새로운 저가형 모델을 테스트 중인 것일까요? 사진이 뚜렷하지 않아서 아쉬운 면은 있지만 확실하게 이거는 다른 모델인 것 같습니다. 기존 루시드 에어 앞부분 높이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차량은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이즈가 줄어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2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가지 모델의 루시드 차량을 생산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독점적인 모델 2가지, 결국 이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년이면 이제 사우디에서도 생산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빠르게 저가형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혹시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비티가 2023년에서 24년으로 미뤄진 것일까요? 최근에 루시드는 생산 쪽에서 이제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생산을 올리겠다. 현재 작년 3분기에 0대에서 4분기 125대, 1분기 360대,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1분기 때 57밀리언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 대수가 몇 배는 올라가야 될 것이고 2024년에는 이 조정 에비타에서 플러스가 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사우디 형들도 루시드 에어 차량 구매를 하고 있으면서 자동차 매거진에서는 끊임없이 실주행거리 측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테슬라의 모델3가 테슬라 이제 모델 중에서 가장 효율성 수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 테슬라 모델3에서 모델 S로 넘어오면 효율성 수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당연히 차량의 무게가 덜 나가고 이제 모터도 덜 싣고 배터리도 적게 넣고 이러면 당연히 효율성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모델 3랑 모델 S랑 지금 수치가 1차이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드림 에디션 4.3 루시드가 저가형으로 가격이랑 무게랑 많은 것들을 떨어뜨린다라면 효율성 수치가 5가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 5라는 효율성 수치가 나오면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앞으로 나올 루시드의 다양한 모델들, 그 모든 기준점은 루시드 에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전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루시드는 조금 더 빠른 충전 속도, 지금도 가장 빠르지만 더욱더 격차를 벌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루미나의 CEO 오스틴 형께서는 결국에는 라이다다, 이 안전성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라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를 안 씁니다. 카메라만으로 한다라고 말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루미나 CEO의 말이 맞을지 조금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량 생산을 성공시키고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른 전기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뭔가 스페셜하게 보고 있고,
과연 리비안이 주는 뭔가 스페셜한 그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수치를 높이는데 가장 1등 공신은 이런 소형차입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형차들이 결국에는 전기차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유럽과 중국의 정부 보조금빨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GV60이 이제 미국에서 딜리버리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제네시스가 현대 럭셔리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아이오닉 5랑 비교해서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사실 현대랑 제네시스랑 브랜드 구별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 가격에 이 기능에 이것이 어떻게 럭셔리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니 밴도 가격이 이제 72,000불, 8천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전기차 1등 시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 역시나 비아디입니다. 비아디는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비아디는 문어발식으로 일단 전기차 일렉트로 모빌리티는 다 침투를 합니다. 버스를 비롯해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 침투를 하고 있으면서 비아디 한 결국 이 전기차 세단이 얼마나 활약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 시장에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큰 차량이 300마일 주행거리, 이거 제대로만 나온다라면, 충전 속도도 잘만 나온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존 레거시 업체들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내연기관차를 팔아야 된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현재 레거시 기존 이제 내연기관차 업체랑 다르게 전기차 스타트업은 다 똑같습니다. 돈이 없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거의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할 점은 2022년 전기차 섹터가 맞습니다. 물론 전기차 섹터에서 어떤 종목과 기업을 좋아하는지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기차 섹터는 투자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